기자수첩 안진영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정계는 뭐가 중심이죠? 이미 대선입니다. 대선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올드스타가 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냐 물으실 수 있죠. 저도 벌써 한 17년째 기자 일을 하고 있는데 대선 1년 안으로 들어오면은 반드시 나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뭐냐? 정치 풍자입니다. 이 사라진 정치 풍자, 왜 그럴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코미디 안에서 풍자는요, 굉장히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웃음으로 비틀면서 촌철살인 꽂아주고 사람들에게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정치풍자. 굉장히 역사도 길어요. KBS, ETV 유머 1번지에서 여러분들 회장님, 우리 회장님 기억나시죠? 김영곤 씨, 그리고 최양락 씨가 했던 네로 25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풍자를 하면서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그리고 최양락 씨는요, 예전에 재밌는 라디오라고 해서 배칠수 씨와 함께 삼김 퀴즈라고도 했었어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사람 삼김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굉장히 많은 웃음을 줬었죠. 그런데 요즘 이런 거 있나요? 전 대선까지는 있었어요. KBS, ETV 개그 콘서트에서 민상토론이나 사마귀 유치원, 소비자 고발, 그리고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LTE 뉴스, 살점, 내 친구는 대통령 이런 여러 가지 코너들을 통해서 정치 풍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코미디 프로그램 자체도 없고요, 이런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있었다고, 뭐가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먼저 201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었을 텐데 그때는 SNL 코리아가 굉장히 두각을 보였어요. 여의도 텔레토비 기억나시나요? 벌써 이것만 해도 9년 전이죠? 그럼 바로 지난 대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19대 대선 때에도 SNL 코리아가 역시 또 두각을 보였습니다. 이때 여의도 텔레토비가 돌아오진 않았는데 대신 그 당시에 프로듀스 101이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프로듀스 101 하면 대표곡이 뭐였죠? Pick me, pick me, pick me up. 날 뽑아주죠. 마찬가지로 이걸 선거구도, 아이돌 투표를 대선에 대입을 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재수, 문재인 대통령, 레드준표,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심블리, 심상정 이렇게 연습생으로 만들어서 패러디를 했습니다. 게다가 워낙 이 프로그램 인기를 끄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레드준표와 홍준표가 진짜로 만나고, 마찬가지로 문재수와 문재인이 악수를 나누고, 이러한 그림이 벌어졌습니다. 왜 굳이 그랬을까요? 그 얘기는 SNL 코리아 이 대선 풍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화제성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또 비판도 많이 하고 비꼬기도 하는데, 그들과 손을 잡고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난 모든 걸 포용한다. 난 이렇게 통 큰 정치인이다라는 일종의 정치적 행보였습니다. 이게 대선을 앞둔 전국을 바라보는 하나의 재미였어요. 자, 그런데 2021년 지금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하면요, 정치를 소재로 삼거나 이래 풍자하는 콘텐츠는 TV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왜 TV에서 더 이상 정치 풍자를 볼 수 없는 걸까요? 일단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TV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었어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식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TV를 보지 않아도 스마트폰 안에서 충분히 세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탈TV죠. 그 시작이 뭐였을까요? 18대 대선 때 등장했던 나꼼수입니다. 나는 꼼수다 기억나시죠?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벗어나니까
굉장히 거친 표현도 나오고 가끔은 욕설까지 포함이 되면서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방송을 하니까 TV의 그 정제된 얘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했죠. 자, 이때 참여했던 김어준, 현재는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나는 꼼수다, 나꼼수를 제도화한 버전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각종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수많은 논객들이 있고요. 그들이 수십에서 수백만의 구독자를 거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죠. 굳이 TV를 통해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TV에서 정치 풍자가 사라진 게 참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중립성이 있냐는 거예요. 유튜버, 좌파 유튜버, 우파 유튜버라고 하죠. 우파 유튜버를 듣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계속 우파 쪽 얘기를 하다 갑자기 근데 사실 그 얘기는 그쪽 얘기가 맞기는 해요 라고 하는 순간 제가 볼 땐 구독자가 우수수 떨어져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 입맛에 맞는 얘기만 들으려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건데 중립을 찾으면서 갑자기 저쪽 편을 들어준다? 들을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중립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정확히 구독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위주로 편향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치 유튜브 채널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TV에서 다른 매체로 중심이 흘러가면서 TV에서 정치 풍자가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정치 풍자가 사라진 이유는요, 정치가 팬덤화됐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정치인이 연예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전엔 유권자거든요. 유권자 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공약, 원래 그래요. 공약을 듣고 그 사람이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서는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팬이면은 무조건 그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옳아요. 난 무조건 당신을 사랑해요. 지지할 거예요. 이게 바로 팬덤 정치입니다.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사회풍자 개그도 많이 했던 황현희 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 편을 들다 보면 다른 한쪽의 항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웃기려고 하는 회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을까 고민하는 회의를 하게 된다. 어떤 말을 하든 절반에게는 욕을 먹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 방송 내용보다는 내 편과 아닌 것,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주로 많이 따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정치풍자가 사라졌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편을 욕을 해도 맞는 얘기할 때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개 우리 편 들어줘도 하나 저쪽이 맞다고 얘기하는 순간 등 돌리는 게 요즘 정치판이라는 겁니다. 팬덤 정치예요. 사람들이 맞는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사가 중립적으로 얘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시청률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광고를 붙일 수 없고 그 프로그램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요. 그러니 정치풍자 프로그램 안 만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앞서서 그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각자의 생각들은 갖고 계실 거예요. 왜 지금 TV에서 정치풍자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요. 심지어 예전에는요, 뭐 썰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예능은 아니지만 예능에 가깝게 재밌게 정치적인 얘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도조차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자, 그럼 이런 풍자가 결국 어디로 갔냐? 유튜브로 많이 갔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정치풍자 개그를 하던 개그맨들이 정치풍자 유튜브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강성범 TV, 이게 35만이 넘어요. 김영민, 4시 캐릭터로 유명했던 분이죠. 김영민의 4시 10분이 한 14만 명 가까이 되고요. 최국의 가짜뉴스, 이것도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레리 킹, 굉장히 유명한 TV 진행자죠. 수시로 정치 비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코미디언 출신 감독이죠. 기타노 다케시. 이 기타노 다케시도 끊임없이 정치에 대해서
날이선 풍자를 던졌습니다. 책을 썼어요. 위험한 일본학이라고요. 이 위험한 일본학에서는요, 일본이 어떤 식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에서요, 국민의 종이라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능한 정치인을 비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된 고등학교 교사의 얘기를 그렸는데, 이 역할을 맡았던 코미디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 실제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으세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할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던졌다는 얘기죠. 물론 올데스타는 정치적 채널은 아니어서 누군가의 편을 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더 확실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풍자를 해주고 비꼬아주기도 하고 그들한테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는 그런 정치 풍자 개그, 이런 방송 콘텐츠가 사라진 건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